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을 이제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베트남을 이끌었던 지도자 호치민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요. 근데 프랑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베트남을 독립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도 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결정적으로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면서 결국 프랑스가 오케이, 알겠다. 우리가 이제 빠지겠다.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네바 회담이에요. 제네바 회담에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고 북위 17도선 경계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할하자. 대신에 2년 이내에 총선거를 하자. 그래서 통일정부를 구상하자라는 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련이나 미국과 같은 연합국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사실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죠. 한국에서도 남한과 북한 총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남한에서 북한에서 그걸 거절을 하면서 유엔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이때 남베트남은 총선거를 거부하면서 단독 선거 후에 단독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아까 그 남한, 대한민국이랑 똑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남베트남이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을 해요. 1955년에. 자, 그러자 북베트남 쪽에서 야, 니네끼리 그렇게 단독 정부 만들면 되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라는 걸 결성을 해요. 말 그대로 남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주겠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남베트남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호치민 북베트남, 여기 베트남 민주공화국에서 지원을 해주었지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일으켜요. 자, 이게 1964년인데 통킹만 사건이란 이 베트남의 그 바다가 이제 통킹만인데요. 그 동쪽에 있는 바다예요. 근데 미국이 이제 함선을 여기에다가 놓았는데 북한이래. 북베트남의 배가 그 미국 배를 공격한 거예요. 공격을 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도 쳐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통킹만 사건은 실제로 북베트남이 그 미국의 배를 공격한 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미국이 참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도 니네 도와줘라 해가지고 한국도 또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합니다. 자, 이때 한국이 파병을 하는 대가로 비용이 있잖아요. 발생되는 비용들 일단 군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싸우는 거니까 말하자면 용병처럼 하는 거니까 돈을 줘야 됐거든요. 그러한 지급들은 다 미국이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남베트남, 미국, 한국, 일본 대 북베트남, 소련, 중국 즉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립을 하면서 싸우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전쟁이 엄청 장기화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딱히 성과를 못 보입니다. 특히 북베트남이 일으켰던 설날 공세, 말 그대로 설날에, 여러분 설날 아시죠? 까치까치 설날? 그 설날에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확 밀립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해서 군인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미국 사람들. 아니, 왜 내 아들, 내 친구 베트남에 보내놨더니 다 죽는 거야. 반전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미국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자, 이 닉슨 독트린이 뭐냐면 전쟁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남베트남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가 알아서 하자. 이제 미국 빠지겠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이미 발 하나 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발 2개 뺀 게 이제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1973년 미국이 완전 철군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남베트남이 밀리게 되었고 북베트남이 승리를 하면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결국에는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냉전 체제 속에서 엄청나게 강화된 이 2가지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쟁 과정에서는 말도 못하는 아픔들이 있었죠. 우리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이나 굉장히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건 민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간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가족을 잃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학살의 현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전쟁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미국과 그 소련의 그 세력권 다툼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냉전 체제가 더욱더 심화가 되는 그 상황.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반공 국가로서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타이완과 일본은 이미 화일 평화 조약을 수립을 하면서 6.25 전쟁 중간에 이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결속력을 다지게 되었고요. 1960년대 이후 미국이 한일 수교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때문에 한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국교를 안 맺었는데 이제는 안 돼.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면 일본도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해. 근데 얘네가 같이 다 연합을 했으면 좋겠어. 한미일이 같이 연합을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구한 거예요. 근데 당시 한국도 박정희 정부였었는데 일본과 수교를 해서 경제 자금을 얻어내야 돼. 뭐 어떻게든 그때 식민지 때 잘못한 거 뭐 좀 돈 내놔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일본도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왜냐하면 미국 때문에 반공국가가 되었고 그 덕에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돈 많이 벌었거든. 그래가지고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자, 이때 한국 시민은 일본이 좀 사죄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거 제대로 된 배상이 없다. 굴욕 외교다. 이런 입장이었고 일본 시민들도 야 이러다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일본이 재무장해서 또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우리 가족, 친구들 또 전쟁터로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반대 시위가 엄청 났지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한일 기본조약 결국에 맺고 국교를 수립합니다. 당시 한국은 청구권 자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잘 못한 거 청구할게 돈 줘 이렇게 뭐 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관 이거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빌리고 돈도 받았어. 그치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상으로 걸리게 되면요. 이게 천문학적인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걸로 하나로 퉁친 거야, 지금 사실. 한일 국교 수립으로. 이제 그러면서 한국의 식민지 지배 관련 배상 요구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손해지. 근데 박정희가 당시에 그냥 밀어붙인 거지.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공산당의 토지개혁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경작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또 땅이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폐지를 시킵니다.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하고요. 제네바 협정에서는 17도 선 경계로 남배, 북배 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분단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한일 기본조약도 역시 이미 무효임을 확인합니다.